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이 빨간불이 켜져도 이 빨간불이 켜졌다 꺼졌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파란불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빨간불이 상당히 세게 오랫동안 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 정부 여당이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제가 오래전에 거의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도 지적해 왔습니다. 아마도 제 방송을 쭉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일관된 지적. 자, 결국은 대통령실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 전방위 비상체제가 계속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있고 그 김건희 여사는 로키로 전환했다. 문제는 왜 그러냐? 지금 빠지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이 부정적인 평가, 이게 바닥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매를 맞더라도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된다라는 지금의 분위기가요, 여권 안에, 특히 대통령실 안에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요,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맨 먼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번 이 북송 사건들,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사건, 이걸 보고 뭘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은 일을 해야 된다, 통치를 해야 된다, 이 딱 한마디 이외에는요 안 했어요.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적 채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요,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고서 지나가 버렸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는요, 나름대로 뭐 설득도 하고 또 이 소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 아침에 이 도어 스태핑이 좀 길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어 스태핑 발언이 하나의 첫 비상체제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비상체제의 1번 단추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다음엔 단추는 이제 당연히 비서진들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이제 언론에서 지적됐지만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뭐냐, 이런 이제 비판적 시각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매를 맞더라도. 이렇게 해서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서부터 시작해서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어제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이 정우영, 이거 뭐 흉악범을 그럼 받으라는 얘기냐, 그리고 이 기순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데 대해서 즉각적인 반박 입장을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요, 이 홍보수석이 직접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현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의 이 페북, 요즘 뭐 우리 한국에서는요 페북을 많이 쓰잖아요. 이 페북 정치도 다시 활성화하겠다. 그래서요, 이 선거 때는 이제 페북에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도 이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짧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이 페북 활동을 더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해서요, 홍보수석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고 비서실장이 나서고, 그래서 이 전면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이러한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하느냐? 김건희 여사도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역대 영부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이 선배 영부인들의 경험도 탐도 듣고 그러면서 본인도 배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토 이 정상회담에 가서도 또 많은 또 활동을 하고 왔고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비판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왜냐하면 임기 5년이니까 이게 뭐 급하게 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괜히 급하게 뛰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 아니 뛴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도 로키로 활동을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청와대 내부가 지금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이 비상 작전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이 위험하다, 다시 재감염, 이런 사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활동은 잠시 중단한다,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이 종종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희사랑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 이 회장, 이 강신업 변호사의 이 메시지도 함께,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혼자 줄인다고 해서 꼭 좋은 나쁜 여론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신업 변호사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적 여론이 상당하다,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이거 강신업 회장이 내놓는 메시지가 꼭 내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나하고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강신업 변호사도 그거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조율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의 개인적 견해야,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러니까 전혀 조율 없이 그냥 밝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이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의 이 활동을 총책임지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 안 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 이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신업 이 회장의 활동도 상당히 조심성 있게 로키로 이루어져야만이 이 김건희 여사의 대화활동 중단 또는 축소에 따른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지. 김건희 여사는 로키로 나오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이로 가가지고 이러한 비판적이고 또 이 냉소적인 그런 여론을 맞받아치는 이런 활동은 당연히 자제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가적으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도 어제 이제 처음으로 홍보수석이 직접 최근에 이제 북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수 공무원 피살 문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요, 원래 이제 총리하고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총리 오찬 하기 전에 지금 대우조선해양 이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예정이 없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는요, 한덕수 총리하고 기재부, 산업부, 행안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고, 경찰청 차장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지금 없잖아요. 산업은행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대우조선 해양의 이 하청노조 파업은 47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야말로 대우조선 해양의 이 매출, 손익이 한 1조, 그리고 한 6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 봉급도 30%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노조에서, 민속노조 산하 노조에서 자기네 임금을 30% 올려달라 그러면서 무한 파업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영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되겠지만은, 불법적인 노조 활동 또 불법적인 사측의 활동 전부 다 법에 정한 대로 말하자면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최근에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2달 조금 더 됐는데, 이게 영이 안 쓰면 5년 내내 민노총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 민노총에 대해 시달림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이 공권력, 이 집행 능력을 상실한 정부가 누굽니까? 역대 가장 상실한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권하고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조의 나쁜 인식에, 그리고 역할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본 이탈이 더 심해지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연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도 말이죠, 권성동 원내 대표도 지금 조선업계와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불법 이런 파업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북송 어민과 관련된 이 단독 보도, 조선일보에서 오늘만도요, 2개의 단독 보도를 하나 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이 조간신문에 나온 얘기는요, 국정원 직원들이 합동조사 중에 북송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황당해했다. 이러한 이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일같이 검찰에서는 지금 국정원 직원들 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쭉 모아보면요, 이렇게 느닷없이 합동신문이 3일 만에 서훈이가 중단해. 그래서 3일 만에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서 이렇게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검증을 가겠다 했는데 현장 검증 가지 마 해서 또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허위 진술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써야 되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쓰지 마 해서 또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이 흉악범인지 여부를 정식으로 수사하는 공식적인 수사 체제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마 해서 또 놀란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이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내용, 조선일보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 윤건영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현 야권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고도 남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방금 단독 보도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안병길 의원이 농림부에 질문을 했어요. 이 검역관, 이 배 어떻게 된 거냐, 검역해봤냐, 결과가 어떻더냐 물었더니요, 서면 무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신이 온 겁니다. 북한 어민과 선박에는 혈흔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3명의 직원이 이 배도 검역을 하고 그 다음에 검역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탈북자 2명도 검역 소독을 했어요. 11월 2일 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11월 2일 날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민 2명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같은 날짜에 오후 7시 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65분간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어요. 그래서 이 어선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해군 제1함대에 정박된 기순 어선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 소독 이런 걸 다 했는데 당시에 혈흔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요, 그 당시 사건이 났을 때 통일부 대변인도 혈흔이 있었다. 그리고 김현철도 국회에서 혈흔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전부 거짓말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검역관 3명이 썼는데요. 회사한 2명하고요. 또 다른 1명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그래서 농림부가 우리 국민의힘에 안병길 의원한테 보내준 이 공문 답변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혈흔 목격한 바 있느냐? 확인 사실이 없다.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당시 출장 다했던 동물검역관 3명 중 회사한 2명 외 1명에게 물어봤다. 똑부러지게 답을 하고 있어요. 네, 똑부러지게. 자,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이 북한 어선 검역 및 소독 당시에 파견됐던 검역가들이 소독 검역 대상에서 칼, 도끼, 마체테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하가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목격한 바 없음. 이렇게 딱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검역관들만 갔냐? 아니다.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다고 하고, 어선에는요, 쌀과 마른 오징어 그리고 옥수가루 등 식량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얼마나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 북송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지를 했는지 발표를 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분노를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대진 씨가 오늘 통일부에 서한 하나를 보냈는데요, 상당히 이색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서한을 보냈어요. 이 서한에서 이 강제 북송 어민들 돌려보내 가지고 사실상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박지원과 문재인 대통령도 북송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라 그러면서 그야말로 인권을 떠들고 민주주의를 주창해왔던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 말만 믿고 흉악범이라고 낙인을 찍어갖고 이 어민을 보냈다 그래갖고 사망시켰잖아요. 처형당하게. 이렇다고 한다면 문재인과 박지원도 똑같은 이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재판도 하지 않고 강제로 이 어민을 갖다가 북송시킨 것은 죽인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생은 북한은 그야말로 재판도 없이 또 총살해서 불태워 죽였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무슨 관용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문재인과 그 다음에 박지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북한에 보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용 궤변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러한 여권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내놓은 궤변. 만약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제 밝힌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서훈이가 정의용한테 허위를 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사적 채용 프레임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야당이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거 참 고약하다. 그래서 문재인 그러면 청와대는 어땠는지 묻고 싶다. 이러면서요.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스스로 고쳐야 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느냐? 어차피 대통령실은 어공도 있지만은 늘공도 있지만은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라고 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어공은 공개 채용 절차로 채용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추천을 통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검찰 출신 인사가 많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어공과 늘공을 가지고 그리고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캠프 아칸소 사단이다 시카고 사단이다 이런 볼티모 사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다. 전 세계 공통된 현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나경원 의원도 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시각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요인은 분명 여권이나 대통령실의 잘못이 있지만은 사실 야권이 국정 동력을 발목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지나치다. MB 때 이 소고기 이 광우병 사건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은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계속 전면에 서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게 더 길게 볼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